김영환 지사가 영구 용역 중단으로 불거진 레이크파크 공약 후퇴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무예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이시종 전 지사에게 사과했습니다. 충주 호수축제를 시작으로 대면 축제가 재개됐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우려 속에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물밑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방치된 의류 수거함들이 쓰레기장으로 변질됐습니다.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사업과 관련해 연구 용역을 중단하면서 이 사업이 바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 보도를 비판하면서 레이크파크 사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의 호수를 연결해 스위스와 같은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레이크파크 사업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입니다. 지난 21일 김영환 지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 사업 용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10억짜리 용역을 멈추고 자신의 머리로 먼저 생각해보겠다는 글입니다. 언론에서는 김 지사가 핵심 공약을 또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졌고 시민단체에서는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에도 SNS를 통해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레이크파크 사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치열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한데 아직은 용역을 실시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시행 계획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의 경제인들을 상대로 한 특별 강연회에서도 상당 시간을 레이크파크 공약 설명에 할애했습니다. 기존 관광산업과는 달리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최소한만 개발해 많은 것을 자연 그대로 두는 사업이라는 자신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난개발하고 호텔 짓고 그리고 민자 유치해서 길을 뚫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한편 이시종 전 지사의 대표 사업인 무예마스터십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김영환 지사는 이 전 지사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것을 끌어갈 역량과 능력과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부득이 이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SNS를 통해 무예마스터십 중단을 알리고 지난 12년간 잘못된 도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바로잡겠다고 각을 세웠지만 이틀 만에 이 전 지사를 존경한다고 치켜세우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리라는 기대 속에 전국 지자체의 물밑 경쟁이 벌써부터 시작됐는데요. 특히 지역별 답례품이 희비를 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준비 상황은 어떤지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최대 장점은 지자체도 지역민도 기부자도 모두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세수 확보를, 지역민은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연간 500만 원 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넘는 액수는 16.5%의 세액이 공제되며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주소지가 있는 시군과 그 시군이 속한 광역지자체를 빼면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어 답례품 선호도에 따라 기부 실적은 엇갈릴 전망입니다. 초창기에는 지역 연구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답례품이냐가 선택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고 일본의 사례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답례품이 좋을지 충북 도민과 출향민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농특산물 같은 지역 특산품을 가장 선호했고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공공시설 이용권, 지역 행사 초대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특산품 중에서는 쌀과 과일을, 공공시설 이용권 중에서는 휴양림을, 지역 행사 초대권 중에는 축제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얼마를 기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7.3%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 미만을 선택해 소액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출향민의 애양심에만 기대지 말고 더 큰 금액을 기부해야 할 이유를 만드는 한편 연고 없는 타 지역 기부자들도 최대한 끌어와 규모를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들을 중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론들도 전향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공동 협력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예컨대 제2의 고향 만들기 같은 것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이런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이미 시작된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특산품의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또 나오는 시기도 다양하고 그런 거를 한데 모으면 다른 지역에서 이제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이제 같이. 다음 달 말쯤 시행령이 확정되면 지자체마다 조례 제정과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 하지만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제도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할 만큼 낮은 인지도와 절반을 겨우 넘는 기부 의사, 그리고 지역별로 중복되는 대표 특산품 등은 제도 시행 전까지 남은 5달 동안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양극화를 초래해 학과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 필사의 노력을 해온 지방대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또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과 비수도권 신성장 산업 인프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도청 공간 활용 구상의 하나인 차 없는 도청이 다음 달 일주일 동안의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충북 경제포럼 강연회에서 다음 달 8일부터 차가 없는 도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도청 옥상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도청이 미술관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장애인과 민원인이 사용하도록 일부 주차장은 개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 맞아 전면, 대면, 대규모로 열리는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충주에서 4년 만에 열린 호수축제와 함께 하반기 대형 행사가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최근 코로나 재유행이 일시적이길 바라는 기대와 또 우려 속에 일상 회복을 위한 단계를 조금씩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물줄기 아래로 미끄러지는 아이들. 손으로 움직이는 보트도 탑니다. 거창할 거 없는 물장난이지만 이만한 놀이기구가 없습니다. 뙤약볕도 아랑곳 않는 해맑은 모습. 눈으로 또 사진으로 담습니다. 엄마랑 왔어요. 배 타는데 더운데 재밌어요. 물놀이 미끄럼틀 탔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잔잔한 호수 위에는 카약이 떴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해도 즐거운 경험으로 남습니다. 휴가 왔다가 이거 축제한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이런 축제들이 없어서 되게 여름마다 그냥 여름도 아닌 것 같고 그랬는데 나와서 너무 좋고. 밤에는 드론 300대가 펼치는 비행 공연과 수상 불꽃 공연, 야간 보트 체험과 미디어 파사드가 이어지고 유명 DJ와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까지 대규모로 준비된 충주 호수축제의 모습입니다. 경련제와 코로나19가 맞물리며 4년 만에야 다시 막을 올렸습니다. 야간에 우리 충주에서 조금 더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이번에 포인트였습니다. 들어오시는 입구마다 저희가 방역기를 설치를 해서요. 들어오시면서 소독을 하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고.
충주 호수축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를 비롯해 청주, 옥천, 영동, 음성 등 곳곳에서 대규모 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국적인 네 자릿수 확진 속에 기대와 우려를 모두 안고 일상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주택가 골목마다 서 있던 의류 수거함이 언제부턴가 하나둘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환경민원이 잇따르자 청주시가 강제 철거 카드를 빼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의 한 주택가 골목. 안이 가득 찬 의류 수거함 주변에 침구류며 신발 등이 버려져 있습니다. 한여름 비를 맞은 대부분은 곰팡이 투성이. 곰팡이가 버섯처럼 뒤덮기도 했습니다. 어떤 수거함 안에는 오래된 과일까지, 옷까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은 종종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니 특히 여름철 주민들 눈총이 따갑습니다. 의류 쓰레기보다는 이제 막 큰 거, 큰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 그렇게 썰었다고 양심 없다고 그러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죠. 주택가 골목마다 있다는 이런 의류 수거함은 심지어 한 지점에 2개까지.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이 개인 영리를 위해 임의로 우후죽순 설치한 시설물인데 헌옷의 주요 판로인 수출길도 막히고 수요도 줄어 소위 돈이 안 되다 보니 하나둘 손을 떼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몇 개나 설치했다는 기록도 없고 연락처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불통인 경우가 많아 동네의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여름철 동네마다 민원이 빗발치는 수거함에 일제히 철거 개고장이 나붙었고 앞선 상당수도 행정대 집행을 통해 줄줄이 뜯겨 나갔습니다. 청주시 각 구청이 강제 철거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정상적인 재활용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가 같이 오면서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와 서운구 등은 지금껏 관리 사각지대였던 의류 수거함에 대해 읍면동별 전수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지난달 충주에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버스 승하차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국 장애인단체 회원 100여 명이 또다시 충주를 찾아 시위 강도를 높였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차로 한복판에 길게 늘어선 장애인 단체 회원들. 옆으로 차량들이 지나가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단체 회원이 빠르게 이동하더니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버스가 없고요. 택시도 없고. 수도권과 세종, 강원, 전북 등에서 모인 장애인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충주 버스터미널에서 시청까지 약 40분 동안 2km 구간 도로를 행진했습니다. 차량 정체가 이어지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경적을 울리며 볼멘 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냥 어디 딱 보여서 하지. 이들이 요구하는 건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간과 이동거리 확대. 충주에서는 밤 10시가 넘으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고 병원이 아니면 인접시군으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조길형 충주시장을 만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충주는 지금 되게 심각한 게 대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상버스가 하나 없잖아요. 특별교통수단 말고는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1시간 동안 이어진 면담 끝에 장애인 콜택시를 오는 10월부터 24시간 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단 2대뿐이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군 경계를 넘는 장애인 콜택시 이동거리 확대 역시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하냐는 장애인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드로잉 하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연상되시나요? 보통 연필로 그린 소박한 그림이 떠오르실 겁니다. 과거 이 드로잉은 본격적인 작품을 만들기 전에 기초적인 밑그림을 그리거나 습작하는 형태로만 인식됐는데요. 그러나 현대미술에서는 드로잉이 작가의 무한한 잠재력을 담은 날 것 그대로의 가치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있다에서는 드로잉의 진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의 드로잉 소장품전을 담아봤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근현대 미술사의 거장으로 꼽히는 박수근 작가의 드로잉입니다. 그 특유의 단순화된 선과 구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유화 작품을 위한 습작 또는 기초 작업으로 여겨집니다. 산을 주제로 원, 면, 선 등 순수한 기하 형태로 표현한 이 작품은 유영국 작가의 드로잉입니다. 색을 입힌 회화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산 시리즈의 바탕 또는 아이디어 스케치로 볼 수 있습니다. 유영국 작가는 한국 추상미술의 어떤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는 작가입니다. 흰 종이 위에 간단하고 간결한 그 볼펜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선들은 어떻게 보면 산과 어떤 숲을 상징하는 도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작가가 선과 면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자율적인 그런 구성이기도 합니다. 드로잉은 회화, 조각, 건축 등의 뼈대가 되기도 하고 또 역사의 순간을 포착하는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간 과정이 아닌 드로잉 자체만으로 완성작이 되기도 하고 실험적 작품을 낳기도 합니다. 채색을 해도 드로잉입니다. 서양 화가로 잘 알려진 서영선 작가는 선을 그리고 색을 입히는 보편적 방식에서 벗어나 채색으로 채운 드로잉을 보여줍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역사적 사건이 진행된 과정 전체가 이렇게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그리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부분을 그리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선 갖고 내가 생각했던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릴 드로잉들도 있거든요. 내 생각을 추적해 나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드로잉이 대단히 좋은 장르라고 저는. 정상화 작가의 드로잉 작품은 종이를 겹쳐 붙이고 그 위에 연필로 칠한 뒤 종이를 떼어내 사이사이 남아있는 연필의 흔적을 보여줬습니다. 드로잉의 열린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으로 평가받습니다. 꼭 연필이나 펜이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 수묵추상화가로 꼽히는 백계 정타경 작가는 그리는 대신 칼을 사용해 종이를 베어 뜯어냈습니다. It's a completely different relationship with a surface, still utilizing fundamental steps that create a drawing with shadow and thin lines and texture. And much more, it's also like a sculpture if you look at it. And it's just playful. Like, I've not seen something like this before. It's inspiring. Like, I've always wanted to incorporate this texture, this like depth, into a drawing. 이것도 드로잉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작도 눈에 띕니다. 은행 우편봉투 속지를 오려 붙여 콜라주 형태 작품으로 재탄생되기도 하고 다양한 소재와 결합해 색다른 장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일반 현대회화와는 달리 작가의 아이디어라든지 작가의 생각들을 미리 유추해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될 수 있을지 관람객 입장에서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작품 해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로잉이 조금 현대에 와서는 완전한 매체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의 것이 갖고 있는 어떤 미학적인 가치 이런 쪽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로잉 소장품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71년부터 수집해온 드로잉 800여 점을 재구성한 수장고 전시로 올해는 다음 달 21일까지 2달간만 개방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삼국의 각축장이었던 충주중앙탄면 누암리에 분포된 200여 기의 고분 가운데 일부 발굴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누암리 고분군은 6세기 신라가 중원소경을 설치하면서 한강 유역에 진출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유적입니다. 누암리 고분군을 발굴해온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봉분 규모가 직경 10m, 잔존 최대 높이 280cm의 고분을 발굴한 가운데 고분이 돌로 쌓은 방과 출입구를 만드는 횡열식 석실묘 형태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발굴은 고분 축조 과정에서 서로 다른 흙을 사용하는 등 전체 누암리 고분군 내 고분 군집의 변화 양상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 산업단지 안의 휴폐업 공장 부지가 기업 성장 지원센터로 탈바꿈합니다. 청주 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70억 원을 포함한 116억 원으로 오는 2024년까지 1공단 휴폐업 공장 부지 5,394제곱미터의 기업성장 지원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성장 지원센터에는 공유회의실과 식당 등이 들어서고 신생기업에게는 입주 공간이 저렴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충북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2분기 충북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30.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투자 수익률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현 수익 감소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1.09%를 기록했습니다. 옥천군의회가 충북 소방학교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옥천군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규룡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충북 소방학교 설립과 옥천군 유치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소방청과 충청북도 등에 보냈습니다. 건의문은 충북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충북 소방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경제성과 균형 발전 측면에서 최적의 입지는 옥천군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충북 소방학교 입지로 이미 매입한 45,700제곱미터 규모의 옛 충북 인력개발원을 제시했습니다. 괴산군이 지역 특화 품종으로 육성하는 배추 신품종 괴산 1호의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종자 대량 생산에 성공한 괴산군은 올해 재배 면적 7헥타르 규모로 이른 농가에 괴산 1호 종자를 보급합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세 농가 0.3헥타르, 작년 12농가 0.5헥타르보다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괴산 1호는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개발한 신품종으로 쉽게 무르지 않고 아삭한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청주에서 200명 가까운 아이들이 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343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확인한 결과 187건이 학대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나 정서적 학대 등 2가지 이상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학대 유형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친부모가 86.6%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험 결과 화장실용 화장지 흡수량은 모두 우수했으나 가루 발생도와 가격 등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개 시험 제품 가운데 깨끗한 나라와 돈 잘 버는 집의 시험 제품이 5로를 풀 때 떨어지는 가루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